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0회의 1학년 2학기 이제 3단원 이제 1학년 2학기 이제 마지막이죠. 1학년 2학기 3단원 이제 순열의 이제 시작이죠. 순열의 시작으로서 70페이지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시작할 거죠. 개념 강의. 근데 왜 이게 파란색이죠? 70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경우의 수 이제 합의 법칙 부분이고요. 이거 중학교 때 다 하셔서 오늘 수업은 아주 평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 순열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다시 다루도록 하겠고요. 제목이니까 나중에 기본적인 내용이 끝나면 다시 일로 올 겁니다. 간단하게만 중학교 2학년 때 개념을 살려서 얘기 드리면 줄을 세우는데 순서가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이제 일렬로 이제 세우는 경우에 서 이렇게 해서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오늘 이제 요게 테마 주제가 아니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 경우의 수 합의 법칙이니까 이 부분 좀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때 풀었는데 애들한테 이제 경우의 수가 뭐냐 물어보면 거의 뭐 90% 이상이 잘 대답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어렵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적어도 이제 사건의 가지수다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이제 사건은 뭐냐, 이제 경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부분 애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고 어떤 시작을 할 때 어떤 단원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어떤 그 시작이 바로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경우의 수 파트를 들어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시범 삼아 행해본다 이거죠. 시행이라는 표현도 괜찮고 뭐 실험이라는 표현도 괜찮고 관찰이라는 표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시행의 예로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표현을 하죠. 주사위를 던진다. 던진다는 선생님이 적기 싫어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시행, 주사위를 던지는 것들은 특별하게 이제 어떤 어렵지 않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죠. 쉽게. 나중에 하면 또 다시 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 이 시행이 시범 삼아 행하는 이제 이 행위가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되고요. 쉽게 반복할 수 있는 것들이야 뭐 된다는 점, 그 정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이 내용들 쉽게 이제 행할 수 이 시행, 시범 삼아 행하는데 이 시행이 너무 어렵고 너무 반복할 수 없는 그러면 안 됩니다.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시행이면 이제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게 가장 좋은 얘기죠. 동전을 던지는 것도 가장 좋은 얘기죠. 오늘 뭐 간단히 주사위를 던지는 걸 가져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이제 결과가 발생하겠죠. 던졌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그 결과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제 사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을까? 사건의 이름, 이제 결과의 이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 뭐 짝수의 눈이 나온다, 소수의 눈이 나온다, 뭐 3의 배수가 나온다, 2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결과 사건 이것들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럼 저는 이제 이 결과나 사건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를 이제 사건으로 하겠습니다.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시행은 주사위를 던지는 거구나. 그러고 나왔을 때 그 일어나는 것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발생하는 일들이 결과구나. 그걸 사건이라고 하겠구나. 그 사건 중에서 선생님은 오늘 그 짝수의 눈이 나온다를 사건으로 정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어떤 상황에 대한 만남인데, 어떤 상황에 대한 만남이죠. 상황에 대한 만남인데, 선생님은 그냥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온다. 어떤 만남들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해보죠. 짝수의 눈이 나온다는 것은 대충 하겠습니다.
2가 나오는 이제 경우가 있을 거고요. 4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6이 나오는 이제 이런 만남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런 만남들, 이런 만남도 있고 이런 만남도 있고 이런 만남들이 있겠죠. 만남의 수가 몇 개입니까? 3개죠. 경우가 이런 만남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경우의 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정해주면 그런 만남은 어떤 것들이냐 상상을 할 거고 그런 만남의 수가 몇 가지 있느냐 하나, 둘, 3개 있다고 해서 이 경우의 수를 이제 사건의 가지수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얘를 이제 3가지다 이런 정도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으면 그래도 앞으로 문제를 나라를 풀 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건, 즉 밑에 이제 결과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경우는 이제 만남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의 수라는 것마다 그 만남의 수에 대해서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만남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지를 공부해 가겠다 이겁니다. 경우의 수 그런 만남들이 몇 개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가겠다 이거죠. 요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합의 법칙을 설명하겠습니다. 합의 법칙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일단은 합의 법칙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 비동시성이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비동시성이라는 말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주사위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주사위를 이제 하나 던지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선생님이 이제 사건 A를 3의 배수가 나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3의 배수가 나온다로 하겠습니다. 사건 B를 6의 배수가 나온다로 아닙니다. 5의 배수가 나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5의 배수가 나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건 A와 사건 B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온다, 5의 배수가 나온다.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의 배수가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사건 A가 이제 일어나는 이제 경우는 이제 3이 나오거나 이제 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제 2가지가 되겠죠. 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이제 B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사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3이 나오면 이제 5가 나올 수, 2하고 5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6이 나오면 3하고 5가 나올 수 없는 거고. 사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이랬을 때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이제 N가지이고 A가 N가지일 때 여기를 선생님이 M 플러스 N가지로 이제 구하겠다. 그게 이제 합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동시성 합의 법칙. 두 사건 AB가 이제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가지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좀 배웠던 여러분들 배우셨어가지고요. 이걸 또 이제 선생님이 너무 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거고. 근데 저 선생님이 이해가 예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지 말고 2개의 주사위로 예를 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합의 법칙을 쓸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M 플러스 N가지로 해버리면 아주 심플한데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A의 제목을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사건 A를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볼게요. 3의 배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버리겠고 사건 B를 이번에는 사건 B를 이제 소수가 나온다 이렇게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서는 역시 3, 6해서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소수가 나온다는 이제 2, 3, 5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를 2 더하기 3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5가지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일단은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녀석이 있죠. 이 3은 3의 배수이면서 이 3은 소수이기도 하죠. 그러면 얘는 이제 항상 이제 중복이 돼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합의 법칙을 쓸 때 항상 우리가 이제 3, 이 3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지금 합의 법칙을 쓸 때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합의 법칙을 쓴 거고요. 이쪽에서는 이 3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일어나는 것, 여기서도 일어나는 것, 여기서도 일어나는 경우, 여기서도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본다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 제가 L을 n 플러스 n 마이너스 L 이렇게 문자로 해준다면 이 L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이제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n 플러스 n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녀석이 없을 때는 거고 n 플러스 n 마이너스 n은 동시에 일어나는 녀석이 있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녀석을 빼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하나 더 설명하면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빠짐없이 구해야겠죠. 전부 다 구해야 되는데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빠짐없이.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이제 중학교는 빠이빠이 중학교. 고등학교 왔으니까 점점 경우의 수를 더 깊이 연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빼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문제 볼게요. 다른 것도 설명하는 게 있나? 괜찮습니다. 더 설명하는 건 없네요. 근데 이제 뭐 문제에서 하나 더 설명하는 게 있다면 이 합의 법칙이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셋 이상의 이제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이 있는데 A가 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A가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에 속 M, A를 만약에 N, A를 N이라고 하면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으면 이렇게 더해서 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의 배수가 나온다, 5의 배수가 나온다. 사건 C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사건 C를 2가 나온다 이렇게 해볼게요. 2가 나온다 이렇게 해버리면 2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2에서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랬을 때 이거 다 더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합의 법칙은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제 굳이 설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선생님이 이제 하겠고요. 중학교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 문제 풉시다. 문제. 근데 이게 별로 지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별로 안 지치. 조금, 요즘에 체력이 좀 그랬나? 요거 개념 설명했으니까요. 선생님 한 5분만 딱 있다가, 요거 이제 1번, 2번, 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선생님 이제 비스켓 하나만 먹고 바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진 학생 많으셨습니다.